염색하시니까 50대 같아요라고 올려주신 분은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살이란 얘기예요, 선생님? 플러스 10 할까요? 도대체 플러스 저를 몇 20 살로 할까요? 보셨길래 염색하니까 50대 같아요. 이런 말씀을 올려주세요. 네. 티 나나? 나 그렇게 나이 먹은 거? 맛있는 얘기로 제발 좀 갑시다. 네네. 자, 모십시다. 자연밥상 시간입니다.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오빠로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찬성이죠. 찬성입니다. 염색 찬성. 저 무조건 찬성이에요. 그동안 나 얼마나 진상이었어, 그러면. 아니요. 흰머리가 있을 때는 그 무게감은 있으셨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뵀는데 젊은 분이 옆에 계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축 늘어지지 않은. 그동안 아침마당에 얼마나 우중충했다는 얘기야. 나 이런 참네. 자, 일단 뭐 네. 그건 그거고. 저기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네. 염색도 네. 바쁘니까 잘 못하지 않나요? 네. 뭐 숭숭 보이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귀찮기도 귀찮죠. 하고. 그죠. 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지금 벌써 9월의 마지막을 가는데 이렇게 바쁜 세대에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간편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간편 음식은 간편 음식이면서 라면. 라면. 간편 음식이면서 햄버거나 라면에 비해서 영양가가 있는 건강 음식. 영양가까지 갖춘. 네. 지금 오늘 준비하신 게 덮밥인데 바로. 그거 말씀하시려고 덮밥. 그래서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왜 종류가 많네요. 저 여러 가지죠. 네. 그래서 왜 식습관이 바뀌면서 다양화할 수 있고 왜 좀 우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변화무쌍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덮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간단하죠. 네. 밥 한 그릇에 다 집어넣고 그냥 그 간단하게 드시면 먹을 수 있는 되니까. 든든하면서도 영양가는 다 챙기는. 네. 완전히 그런데 오늘 준비하신 거는 덮밥 오마카세요. 우리가 종류가 많아요. 그죠. 덮밥 하면은 여러 종류의 위에다가 토핑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덮밥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음식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카레. 그렇죠. 카레 덮밥. 카레도 덮밥이고 우리나라 덮밥을 얘기하면 김치 덮밥? 오징어 덮밥? 뭐 오징어 덮밥. 우리나라에도 덮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덮밥이에요? 오징어 덮밥, 불고기 덮밥. 그렇지. 그죠? 어. 덮밥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짜장 덮밥. 카레 덮밥, 그 너무 같다. 김치 덮밥, 뭐 이렇게 자꾸 덮밥이 많아져요, 종류는. 네. 잡채 덮밥 맛있죠. 잡채 덮밥. 맛있어요. 거기도 있네요. 네, 근데 덮밥 하면은 돈부리라 그러죠. 해서 일본 음식에 더 많이 치중을 가고 일본 전통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덮밥 하면 한국 음식보다 일본 음식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친구들도 이 덮밥 쪽에 상당히 전문화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갔습니다. 이 덮밥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이 덮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네. 이게 전통 음식일까? 아닐까? 네. 전통 음식은 아닐 것 같다는. 저는 전통 생각이에요. 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래서 일본 음식에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5가지 꼽으라 그러면 어떤 음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동. 그렇죠. 우동 돈까스? 있고 돈가스 있겠고 그다음에 스시? 뭐 그렇죠. 네, 그게 있겠고. 사시미. 그다음에 샤브샤브? 모밀? 모밀. 네. 또 스키야키? 도시락. 도시락. 네, 도시락이 벤또. 있어요. 네, 벤또. 도시락은 진짜 발달돼 있더라 거긴. 그죠. 예전부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직업도 시대가 변하면 이 직업이 딱 맞아요.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음식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옛날 음식인데 그 우리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무쌍한 게 발전되면서 그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렇죠. 예, 그게 또 도시락 아니면 덮밥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무한정으로 생길 수 있고 네. 오래 먹고 오래 시대가 변해도 계속 이어지는 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도시락에 들어가는 종류가 네. 요새 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저것도 요새 거를 갖다 위에 얹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미래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덮밥이. 그래서 나 나름대로 나만의 덮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네. 여기 어디예요? 그 저 패스트푸드 파는
그때가 이름이 뭐야? 뭐야 그 Y로 시작하는 거. 뭐 요시 요시노야? 어, 그렇죠. 요시노야가 저런 덮밥을 파는 거 그러죠. 아니에요? 예. 그 대중적으로. 처음에 생겼을 땐 그렇게 홍도가 뭐 반짝했었거든요. 요시노야가 제일 바빴던 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도시락이 막 발전한 게 코로나 팬데믹 때. 투고에서 가서 네. 드시느라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문화는 우리가 먹는 같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너 거 내 거 해서 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도시락. 제가 그 여기 탈선 유학생으로 왔었을 때 네. 그때 유학생으로 왔는데 탈선을 했겠죠. 아, 뭐 그렇게 그렇죠. 어느 게 먼저예요? 탈선하려고 유학을 했죠. 그런데 그때 아무래도 뭐가 돈이 없잖아요.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요시노야 같아. 아, 그러면 고기도 많이 주고. 고기 얹어주고 이러니까 밥도 있고. 뭐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돈은 없고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러면은 그냥 덮밥 사서 그걸로 만족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덮밥이 일본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오정환 씨 말씀대로 전통 음식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저거 최근이야. 네네. 오.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전 세계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한 접시 음식이 네. 동양적으로는 밥을 깔잖아요. 네. 서양의 한 접시는 거의 뭐 파스타가 들어가든 샐러드가 들어가든 그다음에 야채 뭐 여러 가지 과일들 이렇게 들어가지만 네. 덮밥도 이게 한 그릇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일본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일본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유래가 일본에서 시작은 됐는데 이 종류가 많을수록 종류 몇 가지를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네. 전에 그 전에 제가 5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덮밥에. 네. 하나는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치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겠고 손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짚어주시면 어떤 걸 젓가락이나 말씀하시는지. 숟가락으로 네. 한번. 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대충 저희가 알아서 설명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네. 네. 자 여기는 그릴드 해가지고 치킨인데요. 돈가스를 하려는데 제가 튀김가루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치킨을 그냥 구웠습니다. 네, 그릴드 그래서 치킨이에요. 네, 그릴드 치킨이고 요거는 테리야끼 치킨입니다. 아 데리야끼 치킨이야 네. 그게. 요거는 장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템푸라 덮밥이에요. 네. 그 여기는 계란 덮밥입니다. 아 저 계란덮밥 저거 계란이에요. 맛있어. 저거 네. 맛있어. 덴푸라 덮밥이 어디 있어요? 여기 템푸라인데 새우 튀김 새우 위에다 튀김. 얹어놓은 거. 거기 밥- 속에다 밥이 있어요. 밥을 깔아야 되는데요. 그릇이 밥 깔기는 좀 그래서 밥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그냥 템프라를 올리려면 템프라가 워낙에 커가지고요. 네. 밥을 올리려면 탑을 못 싸더라고요. 음. 자꾸 넘어져서 제가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세웠어요.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항상 덮밥이나 일본식 나오면 샐러드가 항상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샐러드 안 드세요? 왜 내가 먹었던 데는 샐러드 안 줬지? 제가 일본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그 친구의 엄마는 항상 샐러드를 같이 예, 양배추를 해가지고요. 항상 그 저녁 때 냉장고에다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오. 아침부터 음식 뭐 아침을 주는데 그 샐러드를 갖다가 완두콩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 그 다른 친구네도 갔는데 거기도 그렇게 밥을 주면서 샐러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일본식으로 드시는 그 스타일인가? 식생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샐러드를 넣고 피클은 우리 김치 대신에 항상 피클이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은 그냥 오이지에다가 그냥 생 오이를 네. 같이 소금하고 식초하고 베이스를 넣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었어요. 그 맛은 어떻게 될지. 오이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 그 오이 무침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엄마 누나들이 해주던 그 오이 무침 오이. 네. 그거 전 세계적인 반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빨갛게 우리식으로 무친 거? 네. 빨간 식으로 빨갛지 안 해도 안 해도? 빨갛게 안 해도 음. 그 오이 무침 그 아삭아삭한, 아삭거리는 맛은 맞아요. 저는 여기서 피클 먹을 때마다 이거 한국의 오이 무침 이거 대박인데 이거 맛들이면은 그 중독성이 더 강한데. 맞아요. 그 오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네. 이것도 미국 음식에 나와요. 중동 음식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 그러니까 오이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음식에 같이 병행해서 드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오이지 네. 만들기도 쉽지만 오이지를 여러 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반찬. 오이 소박이는 조금 매워서 그분들이 좀 불편한다 하더라도 오이지는
피클보다 낫지 오이지가. 맞아요. 피클하고 일반 그 마켓에서 사시는 그 피클하고 네. 우리 오이지를 담아가지고 그냥 드시는 거하고는 담백한 맛이 오이지가 더 맛있어요. 그 아삭하는 맛도 네, 더 네. 있고 네. 먹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그게 김치와 더불어서 한식 세계화의 선봉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예요. 생각인데 네, 그래서 한국 모르겠어요. 도시락을 만들 때 도시락 반찬에 다른 거 안 넣고 거의 다 김치 대신에 오이지 묻혀가지고 넣으면 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찬물에 그거 밥 말아서 그것만 있어도 먹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숭늉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고파집니다. 어.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네. 자, 덮밥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도 있어요. 네, 각각이 만들어진 유래에 그 사연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들어진 순서가 또 다릅니다. 아 진짜. 네, 그냥 뭐 이쪽에서 식당에서 만들었다가 하나 만들었는데 괜찮아? 그러면 토핑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연하게 어떤 그런 계기가 있구나. 계기가 있어서 아주 띄엄띄엄 오랜 시간에 걸려서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오. 덮밥 문화가 된 거죠. 그럼 잠깐 설명을 좀 해줘 보셔요. 그래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여기에서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우덮밥, 네. 그러니까 템푸라 덮밥이죠. 네. 템푸라 덮밥, 장어 덮밥, 그 다음에 테리야끼 아니면 돈가스 덮밥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생겼을까요? 새우덮밥, 새우튀김덮밥. 새우 템푸라 튀김덮밥, 덮밥. 그다음에 그 장어덮밥. 장어덮밥. 그 다음에 돈가스 덮밥.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겼냐고? 가장 먼저 순서대로 해주셔도 돼요. 생긴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일 먼저 생겼다는 건 역사가 제일 오래된 걸 얘기하는 200년의 거죠. 차이가 납니다. 그 간격이 네네네. 음. 거의 50년의 차이죠. 그렇게나 200년 차이가 나. 전에 하나는 만들어졌고요. 어. 그 다음에 생긴 게 15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렇죠. 거네. 그렇죠. 음. 근데 만들어진 것도 다 다른 쪽에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느낌에 네. 느낌에 정답은 하나야. 정답은 뭔데요? 왜냐하면 새우튀김과 네. 돈가스는 네. 기름을 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제일 오래된 거라 그러면 둘 다 200년 전, 150년 전이고, 미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장어덮밥이 최근 거. 떨어지고. 장어덮밥이 만약에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일 것 같고 튀김 사용이 나중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우튀김덮밥, 그 덴뿌라 덮밥, 그 다음에 돈가스 덮밥 이렇게 갈 거다. 네. 잠깐 전화를 말씀 듣는 동안에 순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제일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측하시는지요? 일본, 200년이나 차이 난다고요? 일본에서 200년 전에 튀김 요리를 했었을까? 어떤 기름으로 튀겼을까? 튀김은 힌트를 드린다면은 튀김은 한 150년 전에 튀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장어덮밥이 먼저네. 정답이 나왔어요? 네. 네. 저거 그러니까 그 기름에 튀기는 게 그렇게 200년 전에 시작했다 그러면 네. 저 친구들 상당히 음식 문화가 꽤 발전이 됐다. 발전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200년 전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난히 일본 음식엔 튀김이 많아요. 많죠? 네. 많아요. 유난히 많아요. 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튀김보다가- 후딱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상하지 말라고? 그것도 방법이겠다. 근데 그렇죠. 에그롤 할 때 우리가 월남쌈 할 때 월남쌈의 야채를 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쌌죠. 싸서 튀겼어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튀김 채소가 많은 게 또 어. 이유가 되죠. 근데 저거를 튀겼을 때는 사실 돈가스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저쪽 딴 데잖아. 그 뭐 독일 쪽에서 그 뭐야 이름이 그 있었는데. 그러게요. 소개도 했었는데 근데 생각이 그게 안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네. 일본에서는 그렇게 쟁반에다 두르지 않고 그냥 기름에다 풍덩 빠뜨리는 방식을 취해서 일본식 돈가스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어. 그게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돈가스 문화가 그렇게 됐는데 빨리 먹으려고 기름에 튀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네. 네. 왜 튀겼어요? 튀긴 이유요? 어. 광고 안 나가십니까? 나갑시다. 네, 그래요. 이거 포인트를 아시네 또. 이런 또 요 정도의 우리가 호기심은 놔두고 광고 네. 잠깐 듣고 들어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농부 네. 강진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농장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농장 상황을 인스타그램에 잘 올리고 계십니다. 네. 진화강 1010으로 검색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진화강
1010입니다. 그렇습니다. 1010은 쌍둥이 생일이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랑 딱 맞았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텐텐 파티 하는데요, 그러게요. 이번에. 저는 그냥 당연히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텐텐. 네. 그렇구나. 텐텐 아침 10시에 10주년이라는 의미로 텐텐 정했는데 아. 강진아 씨 그 쌍둥이들 생일이랑 똑같네요. 저희 코드가 뭐가 많네요. 네. 우정아 씨가 줬어요. 텐텐 파티. 나는 왜 텐텐일까 10시에 하는 거는 아는데 그 나무 10주년? 10주년을 네. 생각을 못했네요. 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 옛날 한 30년 전에 아이돌 이름 같은 느낌이 들죠. 텐텐 텐텐. 그러니까. 네. 네. 자, 다시 덮밥 얘기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맞히셨습니까? 저는 장어덮밥이 가장 오래된 덮밥이다에 걸어보겠습니다. 걸고. 저도요. 그 다음에 장어를 가장 1번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장어, 튀김, 데리야끼 순서일 거다. 네. 돈가스, 장어, 새우 순서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장어가 1번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러구나. 장어, 네. 새우, 돈가스 이렇게 가볼게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오. 네. 시간은 다 틀린데 네. 생긴 시대는 틀린데 정답이에요. 장어는 일본에서 400년 전부터 장어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어 구이를 먹었죠. 장어 구이를 먹다가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가장 유명한 그 전통 연극계의 가문이죠. 가부키의 유명 인사가 어느 날 배를 기다리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 장어구이를 주문을 해요. 그리고 밥을 시켜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장어구이가 그날따라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늦게 나왔다. 네. 그래서 밥은 나왔는데 장어구이가 나올 즈음에 배가 들어오네요. 어허. 빨리 타야 되는 마음에 이 밥에다 장어구이가 바로 나온 이 따뜻한 장어구이를 엎었습니다. 엎어서 그 그릇을 들고 그냥 배에 타서 먹었구나. 올라갔죠. 올라가서 한참을 있다가 내릴 즈음에 이제 오픈을 해서 장어구이를 먹습니다. 근데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죠. 왜냐하면 그냥 장어구이를 소스로 올려서 그냥 먹고 밥을 먹었을 때는 그 맛이 없었는데 밥에 그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장어의 소스가 밥에 스며들었어요. 그렇겠지. 스며들어서 장어랑 밥이랑 함께 먹는데 그 맛이 너무 꿀맛이었던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에 네. 뭐가 이렇게 소스가 들어가면 폭탄이에요. 이게 탄수화물이 이게 엄청난 맛을 증폭시키죠. 그죠. 따로따로 먹는 거하고 비벼서 그 스며가지고 먹는 맛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다고 왜 다 유명해지진 않잖아요. 네. 그 유명 인사가 먹었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네. 따라 먹기 시작하는 난리가 거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장어 덮밥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네, 그래서 장어 덮밥이 생겼고 네. 네. 일본에는 튀김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튀김 문화가. 왜냐하면 어디에서 생겼냐면 도쿄에 어장이 있습니다. 앞바다. 네. 앞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추우면서 그 튀김을 예전에는 그 19세기 이후입니다. 이것이. 네. 기름이 들어왔을 때 튀김을 어장의 어부들이 튀겨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걸 밥으로 먹는 게 아니고 추우니까 거기 남아있는 생선들을 튀기기 시작해서 포장마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간식처럼 먹었구나. 네, 그래서 튀김 포장마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루가 지나가니까 튀김이 튀겼던 남은 튀김들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던 그 포장마차 주인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밥에다가 이 남은 튀김을 올립니다. 그때 가장 많이 튀겨놨던 것이 이제 새우 템프라죠. 그래서 밥에다가 그 다음에 새우 템프라 남은 거를 올려놓고 한 끼로 먹자 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포장마차의 튀김 포장마차가 아니라 새우 덮밥 포장마차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0년 후반에 이제 튀김 덮밥, 덴뿌라 덮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가스는 그 친구들 고유는 아니고 네.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들이 변형한 거로 알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으로 돈가스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게 불고기 덮밥, 돼지 불고기 덮밥 이거는 186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돈가스가 들어온 건 뭐냐면 그렇게 들어왔는데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그거를 보편화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대학교에 있는 포장마차에 이제 돈가스를 응용해서 돈가스만 팔다가 대학생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이렇게 밥을 네. 얹혀서 돈가스를 산 거를 올려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1920년도밖에 안 됩니다. 돈가스 덮밥이 그때 생긴 그때 거구나.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것이 돈가스 덮밥이죠. 네. 하긴 뭐 돈가스나 떡볶이나 이런 건 역시 학교 앞이 제일 잘 돼. 맞아요. 학생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이니까. 전파도 돈가스가. 빠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는 했고 네. 그럼 맛을 이제, 봐야죠. 맛을 봐야죠. 맛이 또 어떤지. 하나는 네. 저는 하나를 제 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계란덮밥 말씀하셨잖아요. 계란을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먹습니다. 계란 말이만 먹어요. 그리고 계란 삶은 것도 안 먹고 잘 안 먹는데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 계란찜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계란찜. 네. 이 밑에 제가 계란찜을 깔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스크램블 에그를 한번 깔았어요. 그리고 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란 삶은 계란을 이 정말 눈송이처럼 곱게 하려면은 체에다가 막 이렇게 맞아요. 내려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저는 그냥 부셔가지고 올렸습니다. 아,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에 네. 계란 노른자만 가지고 네. 부셔가지고 그 위에다 올리고 양념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 먹으면 밑에 있는 그 계란찜의 그 새우젓 맛이랑 같이 먹으면 푸딩 맛도 되고 나 저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해서 이거는 제가 저거 찜 하려고 그러죠. 저거 찜이야. 내가 저거 먹을래 저거. 아, 저 밑에 계란찜이 깔려 있어요. 네. 딴 거는 예상하는 맛이야.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맛인데 저 맛은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지네. 아유 두려운데요 갑자기.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저 네. 팀장님, 네. 김하진 팀장님, 마칼럼니스트 들어오시겠습니까? 잠깐 들어오셔서 그 계란찜부터 일단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맛이 네. 어떤가? 계란찜은 제가 젓가락도 가지고 아주 입장하십니다. 자기 전용 젓가락을 들고 들어오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마이크를 오세요. 좀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날라가십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과격하게. 그러게요. 기다렸습니다. 자, 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시식을 먼저 해보고 싶은 덮밥은 어떤 덮밥이에요?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덮밥은 개인적으로 어떤 덮밥이에요? 장어덮밥이요. 장화덮밥. 네네. 장어덮밥은 뭐 그거 드시고 어디다가 쓰시게? 맛있으신 아니요, 미안해요. 네. 쓸 때가 있겠죠 어딘가. 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도시락을 네. 요즘에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가죠. 도시락해요.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한 이유는 저는 아이들이 줄을 서는데 줄이 늦어지면은 밥을 못 먹는데요. 저기-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는데 네. 저기 팀장 그 장어덮밥을 먼저 먹으면 네. 딴 거 먹을 때 약간 또 이게 좀 그렇지 않겠어? 맛이 그러니까 장어덮밥은 조금 나중에 먹고 일단 저는 좀 그러면은 맹맹한 딴 거를 먼저 네네네. 드셔보시는 이거 게. 밍밍할 텐데요, 진짜. 네, 요거를 한번 먹어보고 네, 싶거든요. 우리 촬영 감독님 팀장의 피부가 깊이 파셔야 돼요. 발광 피부라는 걸 아는구나. 피부에서 빛이 나는 걸 아니까 진짜 클로즈샵으로 때리네. 모공이 없어 저분이. 네. 아니 근데 이게 밥이죠? 여기가 밥인데 밥인데요. 오. 밑에는 계란찜이 있대요 안에. 그래요? 오호. 계란찜이 깔았어요. 오호 나왔어. 오호. 이거 오호야. 이거 대단한데요?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 덮밥은. 예. 예, 구경도 못했던 거야 지금. 처음 보는데, 아이디어 제품이라서. 예, 저는 달걀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달걀 좋아하시는 분들 계란을 많이 먹는 메뉴예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겠네. 네. 네. 그러면 그걸 한번 먼저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 덮밥을 먹어서 먹는 게 나중에 장어덮밥하고 부딪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째? 밥에 양념이 있어요? 밥에 양념은 없어요. 밥에 양념은 네. 없어요. 양념은 맛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고소함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샐러드 그 에그 샐러드 네. 약간 그런 맛이에요? 맛이 나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네. 예. 카스테라? 오. 카스테라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계란을 참- 뿌려놔서 그 표현을 갖다 잘 만들었다. 네. 그 아니- 카스테라의 식감이 있다. 예. 계란덮밥이. 맛도 카스테라 맛이 나요. 보기도 조금 그런 컨셉으로 했어요. 네. 뿌리면서 왜 빵에 촉촉한 빵에다가 카스테라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했는데 저분이 저희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분이 와. 맛 칼럼니스트가 많네. 맞네요. 네. 하긴 뭐 맞네요. 바로 전달이 됐네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셰프가 의도하는 그런 거를 잘 뽑아서
딱 집어 드시는 거.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네. 장어덮밥 많이 드셔봤으니까 예, 많이 먹어봤지만 저 강진아님의 장어덮밥은 어떤지 한번 네, 그러면 네. 비교 평가. 불끈불끈. 원래 그래요. 생강을 조금 썰어서 네. 올리면 더 맛있죠. 그러게요. 생강도 있고. 생강이 없네요. 네, 네. 아. 아쉽지만. 본인이 피부 좋은 건 알아요? 깻잎도 아니, 있으면 몰라요. 좋죠. 나 참 피부 좋은 사람이 또 자기는 모르는데는 정말 갑자기 왜 재수가 없어지지? 부러워서 그렇죠. 뭐 장어덮밥은 저희가 항상 먹는 아는 맛, 아는 맛. 맛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그 향이 음. 식욕을 자극해요 오늘. 어. 네, 그 어떤 그 시간보다도 오늘은 향이 되게 강하고 네. 딱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우리 팀장이 살이 찔라 그러는구나. 네. 어.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요. 한 그릇으로 충분하게 배를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예, 충분하고. 저기 그리고- 데리야끼 치킨도 예. 하나 아는 맛이지만 그래도 한번 맛이 어떤가? 이건가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꼬치를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왜 네. 우리 애퍼타이저 할 때 꼬치가 너무 네. 아쉬웠었거든요. 꼬치를 네. 한 다음에 저는 오늘 점심 애들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볶음밥을 했습니다. 어. 네. 아침에 볶음밥을 막 해가지고 그 볶음밥 위에다가 이 꼬치를 에어프라이어에 막 구웠어요. 네. 구워가지고 테리야끼 소스만 살짝 발라서 그 위에다가 올려서 마오병 있죠? 네. 떨모에다가 넣어서 줬어요. 아, 아들이고 싶다. 진짜 아들이고 싶다. 살짝 너무 매콤한데요? 부드러워. 매콤해요? 네. 맛있겠다. 예, 예. 소스에 매콤함이 있어요. 그 가다랑이 소스를 만들 때요. 네. 살짝 그 할로피뇨를 조금 아, 그래서 맛있겠다. 그냥 단맛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조금 네. 매콤한 예, 맛을 예, 예, 넣으려고 예, 그러면은 한 그릇에 그냥 충분히 그 맛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테리야키 소스 하면 좀 단맛이 달짝지근. 강한데 네. 단맛보다는 약간 매콤함이 느껴지면서 톡 쏘는 맛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아주 촉촉하는 맛이 있네. 매운맛을 원하신다면 아예 그냥 할로피뇨를 채를 써서 넣고 끓이시면 네. 되는데 네. 저는 한 조각 한 네. 피스 정도 살짝 네. 집어넣었어요. 오, 그 한 피스를 넣었는데 지금 맛을 느끼는 거예요, 팀장님은. 그걸 잡으셨어요. 네. 장금이에요, 장금이. 매운맛이 막 그 발동동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뭔가가 집어넣는데 이게 뭘까 하는 이런 게 좋거든요. 여기 네. 뭐가 들어가? 저도 먹으면서 뭘 딱 이거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아 여기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몰라 이런 느낌이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예, 맞아요. 살짝 넣거든요. 한 예. 피스 넣는데. 근데 느껴져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맛있다로 끝나요. 맛있다. 김영준 씨 어떤가요? 계란 덮밥. 카스테라 맛인가요? 진짜 카스테라 식감이고요. 아, 근데 계란찜 느껴졌어요? 계란찜 느껴졌어요. 네. 근데 계란찜을 상당히 잘한다. 계란찜은 두 종류가 돼요. 네. 하나는 스크램블 에그 제가 얘기했죠. 스크램블 에그처럼 버터 에그 우유 넣고 계속 이렇게 개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그냥 뜨거울 때 계속 수저로 계속 으깨면은 그게 되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란찜은 처음부터 거기다가 다시마 물을 넣고 우유 대신에 다시마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부으면서 거기다 제가 새우젓을 살짝 넣고서는 이렇게 짓거든요. 요령이 틀린데 맛이 전혀 틀리죠. 요거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계란찜 밑에 들어가는 걸 일본식 계란찜으로 한번 해보겠어. 그냥 아예 그냥 푸딩처럼.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올리면 맛이 어떨까. 그것도 좋을 이거 것 집에서 같아요. 한번 뒤집어서.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일본식 계란찜 잘하니까 재수 없죠? 오늘 저녁 메뉴는 다 덮밥이 될 것 같아요. 각종 덮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맛있네. 괜찮죠? 자 오늘은 점심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덮밥이죠. 저녁도 덮밥이고요. 오늘은 메뉴가 덮밥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디어 생각하시고 저녁을 덮밥으로 네. 그러니까 완성하세요. 집에 저 냉장고에 남은 것도 그냥 다 밥에 얹으세요. 그럼 덮밥이지 뭐. 냉장고 네. 파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치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메인은 따로 가고 네.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은요 간장하고 네. 미림하고 그렇지. 어니언만 있으면은요 그 소스는 그냥 바로 맞아. 만들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냥 졸인 다음에 밥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토핑을 어떤 걸 할지 올리시면 그냥 끝나죠. 미림 없으면 그냥 대충 올리고당으로 대충 먹으면 하셔도 되고. 자, 오늘도 저 덮밥 맛있게 먹었고 네. 그리고 저 덮밥에 얽혀 있는 재밌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린 밖에서 만나. 네.